신규 확진자 수가 398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소폭 감소하면서 사흘 만에 400명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 여전하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이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초안도 공개했죠. 나이트 포커스 오늘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모시고 관련 소식 그리고 백신 관련 소식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숫자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98명, 400명대 육박한 수치고요. 두 주째 한 300에서 400명을 오르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이 숫자요? 예, 이게 1월 중순에 한번 600명까지 간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말에는 300명, 진단검사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주중에는 400명. 여기에 이제 집단 발생의 규모가 좀 커지면 500명, 600명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죠. 학생들이 개학이 되었고 봄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동량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네. 또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이 방역에 대한 태도가 좀 해이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다가 아직도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는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20%를 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수도권 임시선별 진단검사소에서도 항상 50명에서 한 70명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줄어들어야만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들 텐데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언제 또 큰 집단 발생이 일어나면 1000명 가까이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서 예. 3, 4월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축구랑 뭐 일종의 축구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 코로나와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축구 경기를 하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싸움이라면 왜 후반 막판에 약간 축구에서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면 골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지금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완전히 이제 넉다운이 되게 되면은 많은 골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해이해지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는 이 수준의 3,400명이라는 것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물론 큰 증가는 없어서 안정세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 부분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줄여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그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저 검사를 받기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겠죠. 네. 그런데 이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 받는 것까지는 또 어떻게 할지 몰라도 혹시라도 뭘 자기가 확진이 되든가 하면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강제 퇴거를 당하든지 할 가능성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네. 신뢰성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죠. 이분들이 몇 사람이라도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게 되고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 국민들한테 접촉을 하게 된다면은 이건 우리 국민 건강 보건의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숨어 들어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백신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5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속속속 들어오곤 있어요. 확보하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접종하는 그런 수치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이 백신이 맞아가는 수치 정도라면 계획한 대로 그 11월 정도면은 면역이 생길 수 있을까? 아직 11월까지는 너무 길어서요. 예.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과연 네. 1000만 명 정도 맞출 수 있을까가 굉장히 관건이. 상반기에 1000만 명. 예. 1000만 명이요. 예, 그러면 고령층들이 다 맞을 수가 있게 되고 고위험군 의료진들이 다 접종이 되게 되니까 가능한데 네. 지금 물량으로만 봐서는 일단 들어온다는 물량들 뭐 다 합쳐도 한 550만 명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한 85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좀 3월이기 때문에 네. 이제 4월, 5월, 6월까지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 즉 파이자가 우리 계약된 물량들이 어느 정도 또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아직 모더나가 승인은 받고 있지 않지만 네. 모더나라든지 혹은 뭐 노바백스는 좀 더 뒤에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얀센은 일단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얀센도 600만 명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이 된다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만으로 보면은 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7,900만 명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7월부터는 대규모 접종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이 6월 상반기까지가 과연 65세 이상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접종을 이제 받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물량이 다 확보될 수 있을런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그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를 계속 맡고 있고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뭐 얀센이라든지 추가적인 백신들이 마구 들어오게 되면 조금 이렇게 수량이
여유가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예, 여유가 생길 가능성도 예. 충분히 있고요. 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외국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여러 해외에서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회 접종만 해도 80% 이상의 고령층에서 예방 효과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량을 다 예를 들어 1,000만 명 분이라는 것은 2천만 도주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럼 2천만 명한테 맞힐 수가 있습니다. 2천만 명 맞힌 후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8주에서 12주인데 12주 때 맞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하거든요. 좋군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것들을 좀 고려한다면 일단은 있는 물량은 전부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예, 것과 예. 또 하나는 이제 교차 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 아스트라제네카 뒤에 2차를 스푸트니크 V 같은 것으로 그래요? 2차 예. 교차 접종을 하게 예, 되면은 예.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아직 승인은 못 받았지만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예. 이런 프렘 B도 좀 만들어 놓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예. 아직 이것은 임상에서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실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이제 임상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걸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유럽에서 고령층에게도 이제 맞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실험 결과가 있을 텐데, 예, 예, 실험 결과가 아주 확실한 실험 결과죠. 임상 네. 3상이라는 건 수만 명에 불과하고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있어서는 65세 이상의 이 접종자가 적어서 네, 상당히 이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확인되지 않았다 해서 지금 유보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스코틀랜드의 데이터를 보면 에딘버러 대학에서 한 건데 네. 114만 명 파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췄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49만 명 정도 됩니다. 49만 명. 네, 49만 명 1차 접종을 한 후에 4주에서 5일 정도 되니까 94%의 이 효과를 얻었다고 그래요. 네. 예방 효과. 이것은 네. 입원을 하지 않는 효과인데. 예. 예, 그 이외에 또 브리스톨 대학에서 한 것들도 고령층에서 80% 이상의 예방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 건데 이것들이 전부 1회 접종으로 이렇게 효과를 1회나.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도 다 접종을 하는 것으로 예. 권고를 바꿨고 프랑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74세까지만 했지만 그 이외에 뭐 다른 백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예.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추가 데이터는 충분하다. 즉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 백신이 일단 62%라는 임상 3상 데이터만 가지고서 보면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예. 감염이 되더라도 결국은 중증으로 가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1차 접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금 말씀해 주신 수치가 그동안 사실 뭐 백신 접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 외에도요. 많은 백신들 데이터랑 비교해 봤을 때 안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없는 거로 보이는 건가요? 안전성의 문제는 뭐 지금은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요. 임상 3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승인된 백신들이 2억 명 이상이 접종을 2억 명이 받았는데 맞았기 때문에. 2억 명이 예. 맞았는데 네.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데다가 예, 예. 또 이런 그 알러지 증상 같은 경우에도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들도 바로 처리가 돼서 사망 사건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안전성 이슈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7명이 어쨌든 백신 접종 후에 그냥 시간상에 그렇게 된 것인지 모릅니다. 인과관계는 전혀 모르지만 7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신 맞은 뒤에 시간상 숨졌습니다. 이건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7명에 대해서는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예. 7명 사망하신 거 굉장히 안타깝고 네네. 예, 애도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망률을 보면은 예. 1년이면 30만 명이 사망을 하고요. 하루에도 700명, 800명. 이 환절기 때는 좀 더 많이 돌아가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 포함되어 있고요. 예. 또 결국은 이 65세 미만의 입소자,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대부분 건강하실 것으로 보이고 입소자들은 굉장히 기저질환이 깊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예방 접종을 받으신 것이 선후 관계일 뿐이지 사실은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에도 네.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 영국에서도 한 1,7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토탈 사망하신 분들이 400명 정도 되는데 예. 이런 케이스들 중에서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이 하나도 없고요. 미국인 경우에서도 7천만 명 이상이 접종을 받았는데 1,300여 명이 사망을 하셨고요. 예. 인과관계를 따져보면은 그 안에서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역학조사 또는 부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이 숫자만 가지고서 몇 명이 사망했다는 것만 계속 나오게 되는데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좀 우려할 부분이죠. 우리 작년에 독감 백신 할 때만 해도 110명이나 사망을 했었는데 예. 인과관계가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의 지금 안전성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실험 결과 그리고 이제 실험이 아니죠. 실제 이제 맞춰본 많은 2억 명에 가까운 사람이 맞았을 때 인과관계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인과관계를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려운 것이죠. 예. 예. 기저질환이 있으시면서 그 병의 이 사인이 그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이 백신의 면역 이 반응에 의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그 부분이 명확치는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표현을 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그렇죠. 없다. 예, 이렇게 예.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것을 건드기 어려우실 만한 분들은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접종을 좀 연기하거나 좀 컨디션이 좋을 때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부모님이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뭐 심혈관계, 뇌혈관계 문제가 있거나 뭐 당뇨를 오래 앓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일단 근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네. 코로나19에 감염되시면은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는 네. 위중증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네. 우선 접종 대상으로 맞으셔야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네. 예진을 할 때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시게 되면은 이 어느 정도의 이득이고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느냐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일단은 좀 연기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특히 초기이기 때문에 주로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접종을 하는 부분이 대해서 지금 예. 초기에 너무 많은 사망자가 나오면 또 좋지 않겠거든요. 예. 예. 인과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혹시라도 내가 저기에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이신 분일수록 먼저 접종은 받아야 되지만 예. 아무리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몸이 그 면역 반응을 견디지 못할 만한 상황이라면은 좀 보수적으로 좀 연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이 아니더라도 기저질환이 좀 심각하게 있거나 좀 병환을 앓고 계신 분이 독감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맞았을 때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비율들이 있나요? 네, 그 마찬가지죠. 작년에 110명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그 그런 고령자이시고 케이스군요. 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거였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 어느 예방 백신이든지 우리 몸에 이물질을 삽입하고 우리 몸에서 그 면역 반응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면역 반응이 잘못하면 좀 부작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그렇군요.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되겠군요. 일단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내가 이것을 맞을 수 있는 수준인지 그 정도의 건강이 있는지 면역력이 있는지를 조금 판단을 하시고 맞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계속 백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화이자 백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이 16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등학생 나이예요. 맞힐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고등학교 예. 2학년, 3학년 정도가 이제 맞을 수 있다는 것인데 네. 사실은 여기 식약처에서는 승인을 하더라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승인을 해야만 권고가 되는 것이고 실제 접종이 일어나는 것인데 네. 실제 지금까지의 권고 기준으로는 18세 이상을 맞추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18세 미만인 16세, 17세에는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해서 16세, 17세를 접종을 가능하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우리 접종 계획으로 보면은 7월부터야 19세, 18세 이상부터 64세까지 맞을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16세, 17세 집어넣으면서 오로지 파이자 백신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계획을 세울지 이것은 질병청에서 결정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뭐 결정이 되지 않았고 사실 고2나 고3 학생들이 맞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시를 그렇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학생들이 면역력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좀 저학년에 또는 유치원, 유아원 이런 데 교사 선생님들도 여기 이보다는 좀 7월보다는 좀 더 먼저 우선 접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럼 이게 지금 화이자는 16세까지 늘어나고 이게 지금 늘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백신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연령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예. 여름이 되면은 예. 적어도 뭐 6세에서부터 한 18세까지의 연령에 대한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예. 이 기준을 다시 바꿔서 추가로 승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임상 데이터가 필요하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군요. 아직은 그것은 나오지는 않고 있고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그 결과들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지만 이제 저 연령층에는 공급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5단계였던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는 얘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취를 좀 준비해 놨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야기 먼저 듣고 함께 계속 이야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고민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처음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오늘 열립니다. 논의를 이어가며 내용을 다듬어 나아가되 그 적용 시점을 미리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믿음이 없다면 섣부른 시행이 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거리두기 변화 단계 줄이는 것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예. 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뭐 영업 금지라든지 영업 제한 같은 것은 최소한으로 하는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세에 들어가야만 이것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그 안정세라는 것이 약 200명 이하로 지금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명 이하 가는 것이 언제쯤 될지 이번 달 중에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시행 시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저 개편안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디에 들어 있느냐? 우리는 363명 이상이기 때문에 2단계이겠죠. 예. 그럼 2단계라 그러면은 저기서 보면은 영업 시간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모임인 경우에 있어서도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네. 8명이라 그러면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5명이 다 걸리더라고요. 그 5명은 항상 걸리는데 예. 저기서 8명이라고 그러면은 큰 불편 없이 중소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 단계 전환이긴 한데 네. 중소자영업자들은 아직도 불만이 많죠. 예. 노래방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왜 그걸 구별하지 못하느냐. 그거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이거라도 시작한다면은 좀 자율적으로 책임을 가지면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예. 지금 이 3,400명 나오는 수준에서는 저 단계로 옮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 특히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시기에 있어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도 이 하루 확진자들의 이 수준이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돼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저 결국은 완화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저 완화가 과연 가능할지 아직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언제 시행될지는 좀 아직도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진자 그냥 숫자로 하지 않고 비율로 하겠다. 이 얘기도 예, 있었는데요. 그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10만 명당 수준으로 몇 명이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밀집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봐서 합리적이긴 한데 네. 저 기준이 결국은 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확실한 부분이 아직은 있다 하는 것과 200명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것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잘 따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면역 상태가 높아지게 되면 예방 접종이 몇 달 사이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사망 환자가 늘어나면은 공포심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코로나와의 싸움을 축구로 시작하면서 좀 비교를 해봤었는데 얼른 이겨가지고요. 좀 세레머니를 좀 온 국민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곧 오겠죠? 올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